10월 20일 아라비아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에서 아프가니스탄 동부 호스트 지역으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60여 기가 발사됐다. 시속 약 880km로 2시간가량 날아간 미사일은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로 의심되는 목표 지점을 타격했고 여러 명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 하지만 미국이 노린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은 미사일이 캠프를 공격하기 전 해당 지역을 떠났다. 이후 미국 정보원들은 2000년 9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빈 라덴이 숨은 곳을 2번이나 찾아냈지만 미국은 그곳을 재빨리 타격할 수 있는 속도의 미사일이 없었다. 2001년 9월 11일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미국의 테러 공격을 가했다.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까지 공격 대상이 된 9.11 테러다. 미국은 이후 지구상 모든 곳을 1에서 2시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들이 기존 방어 체계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를 높인 무기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각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술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파괴력을 키운 기존 미사일로는 목표물 타격이 힘들어지자 방어 시스템이 막을 수 없게 미사일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다. 속도가 새로운 스텔스다. 게임 체인저의 등장. 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사 강대국들이 개발에 주력하는 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전투기들이 마하 2에서 3의 초음속 비행을 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 5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조차 무용지물로 만든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엄청난 속도 때문에 상대가 발사한 사실을 인지해도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구나 원격 조종을 통해 궤도를 수시로 바꿀 수 있어 상대가 노리는 목표물 파악도 쉽지 않다. 상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대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무기인 셈이다. 속도가 새로운 스텔스다란 말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에 본격 배치되면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선 탄도미사일처럼 로켓의 힘으로 상승하다가 고도 100km 부근에서 활공체와 추진체가 분리된 후 활강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 글라이더 방식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도달 고도가 1000km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극초음속 글라이더는 낮은 고도인 성층권 부근에서 분리돼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강하며 비행 코스를 바꿀 수 있기에 요격이 어렵다.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비행기처럼 낮은 고도를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내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를 연료와 함께 연소시켜 나오는 배출가스의 힘을 활용한다. 극초음속 글라이더와 미사일 모두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고내 마찰열 등을 버틸 수 있는 최첨단 강화재료가 사용된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앞선 러시아,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앞서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미국이 극초음속 비행체 등 관련 기술 개발에 먼저 뛰어들었지만 미사일 방어력을 높이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는 방어망을 뚫기 위한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섰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 및 기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지난 10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에 유사품이 없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야 국방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르콘 미사일 시험은 러시아 북부 백해와 바렌츠해에서 이루어졌다. 러시아 북부 백해의 호양 고르시코프 제도함에서 발사된 지르콘 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450km 떨어진 바렌츠해의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 러시아군은 지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2021에서 2022년쯤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킬로톤에 달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에서 50km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변칙 비행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투기 탑재형 초음속 미사일인 긴자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되는 긴자는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고 사거리는 2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핵탄두형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처음 선보였다.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17은 사거리 2500km로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해 상대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남동부 해안 군사기지에 배치했던 미사일 둥펑-11과 둥펑-15를 둥펑-17로 교체하는 등 대만을 겨냥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국영기업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은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기지 타격이 가능한 마하 10 속도의 둥펑-26을 개발했다. 중국은 최근 마하 16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항공기용 엔진 소드램제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초음속 비행 시 엔진 주입구에서 생성되는 엄청난 강도와 고온의 충격파를 수소연료와 결합해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연구진은 현존 극초음속 항공 엔진 스크램제트는 너무 약하고 연료 소모가 많으며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안대 예산 쏟아붓는 미국. 러시아와 중국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는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2018년 3월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하이튼 당시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미국을 겨냥한 극초음속 무기 방어체계를 미국은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마이클 그리핀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보다 20배나 많은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각각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 개발 및 방어체계 마련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미 정부는 2018년 4월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에 9억 2,800만 달러 규모의 극초음속 타격 무기 관련 사업을 맡겼고, 8월에도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극초음속 무기 시제품 개발 사업을 의뢰했다. 미 정부는 올해 극초음속 무기 관련 예산을 26억 달러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엔 3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미군은 지난 3월 하와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실시한 공동 극초음 활공체 시험에 성공했다. 탄두부, 유도체계, 열보호망 등으로 이루어진 CHGB를 공격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근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약 20기의 CHGB, 이동식 발사 차량, 통제 차량 및 전원 공급 차량 등으로 구성된 부대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인 RA-버크도 구축함에는 2023년부터, 최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는 2028년부터 각각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 공군 역시 속도 마하 20의 미사일을 개발 중으로 지난 3월 성능 테스트를 하였고, B-52 전략 폭격기와 F-15 전투기 등에 탑재할 계획이다. 3개국 외에도 유럽과 호주, 일본, 인도 등도 극초음파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지난 8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신무기 개발에 앞다퉈 나선 결과다. 극초음속은 영어로 하이퍼소닉으로 표기된다. 음속뿐 아니라 초음속을 뛰어넘는 엄청난 속도를 가졌다는 의미다. 극초음속 무기의 장점은 강한 파괴력을 지닌 동시에 적국 요격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점이다. 수천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미중 한가운데 낀 동북아 지역 안보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탐지, 요격 어려워. 극초음속 무기체계에는 크게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있다. 로켓 엔진 사용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상승 단계가 끝나면 마치 물수제비처럼 이리저리 활공하는 글라이딩 비행을 한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비행기처럼 낮은 고도를 난다.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ICBM 같은 탄도미사일과 다른 점은 탐지 및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고고도로 상승하는 탄도미사일은 초기 탐지가 가능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낮은 고도를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한다. 기동 중 방향도 바꿀 수 있어 현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유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적을 때리는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장점도 있다. 엄종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수 운동 에너지만으로 파괴력이 크다며 500kg 탄두만으로 약 TNT 5킬로톤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파괴력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 중 대만 겨냥 실전 배치.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나라는 러시아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의 신형 극초음속 무기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요격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력을 과시해왔다. 현재 러시아군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 음속보다 25배 빠른 ICBM 아반가르드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지르콘이 마하 8 속도로 비행해 450km 떨어진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시험 발사 결과도 공개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을 처음 공개했다. 최대 사거리 2500km의 DF-17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마하 10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최근 남동부 해안에 DF-17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을 겨냥하고 있긴 하지만 남중국 해와 동북아 대부분 지역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2023년 실전 배치 미국의 반격 15cm 표적 정밀 타격 성공. 러시아와 중국의 뒤질세라 미국도 예산을 쏟아부으며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육군은 장거리급 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미 해군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및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라이언 메카시 육군 장관은 지난 10월 방산 전시회에서 마하 5의 속도로 약 6인치 크기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지난 3월 19일 태평양 하와이 근해 하와이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미 공군도 전략 폭격기나 전투기에 탑재,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BLB 전략 폭격기 기체 외부 무장창에 공대지 미사일 재짐을 장착한 모습을 처음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극초음속 무기 탑재를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오는 2023년 이내에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안녕하세요. 뉴스 이벤트입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가 F-35A보다 우수한 점을 살펴보고 한국, 일본,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항공우주사상 카이에 따르면 KF-X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일,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 F-35A의 최고 속도 1.8보다 속도 면에서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대 항전 장비와 운동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하고 군사 강국의 첨단 전투기에 뒤지지 않는 높은 기동력을 자랑한다는 게 카이처의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은 7,700km에 달하고 기체 바닥과 날개에 설치된 10개의 파드, 미사일 연료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섭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 4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LCM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F-X는 미국산 F-35 수입으로 충족항공군의 스텔스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향후 스텔스 기능, 저탐비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카이츠는 5세대 전투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 KF-X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35A는 기존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 능력에 스텔스 기능마저 더한 최신의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KF-X의 수준은 4.5세대 수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 개발 R&D 과정을 거쳐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카이 측은 설명한 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우선 지원 시스템, 공중무쇠 확보 및 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KF-X 외경은 미국산 F-35A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만 스텔스 기능이 빠져 F-35A보다 운용비가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F-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에 달하는 KF-X 사업은 시제기로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됩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KF-X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으로 일단 6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순항하고 있는 KF-X 사업 부품의 국산화와 엔진 개발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블록 1에서 3까지 끊임없는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138개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미국의 민간 평가 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9일 GFP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세계 6위로 역대 최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순위가 11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GFP는 전차, 함정, 전투기 등 동원 가능한 전력뿐만 아니라 인구수, 경제력, 국방비 등 전쟁 수행 능력도 합산해 평가합니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 50조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해마다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1위에서 3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도도 4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3대 강국인 프랑스 7위, 영국 8위, 독일 13위 몰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해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단계, 3단계 하락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다른 국가는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올해 군사력 순위는 5위로 한국보다 한 계단 높았습니다. 일본은 2017년 7위였지만 매년 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은 올해 한국보다 10조 원 많은 60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전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도전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전쟁 가능 국가 개헌이라며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국방 예산 격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6년 뒤에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일 정규군 규모는 각각 58만 명과 25만 명, 예비군은 310만 명과 5만 6천 명, 전차수는 2614대와 1004대로 육상 전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일본의 모병제 구조를 감안해서 봐야 할 겁니다. 반면 구축함은 40척과 12척, 대형 수정함은 4척과 2척, 군 항공기는 1561기와 1649기로 해 공군력은 일본이 앞서거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광범위 레이더 등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FP 수치로 북한 국방 예산은 남한의 3.6%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방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남한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방 예산의 상당액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있고 핵 전력은 분석 항목에서 제외돼 실제 전력 차이는 좀 더 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경제력도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압도합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는 남한의 1.9%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 예산 지출액은 세계 1위지만 2019년 세계 기아지수 분석에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47.8%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주민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형 무역 적자는 2018년 27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억 70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해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엔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경제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GFP 군사력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스텔스기 F-35A를 도입하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는 남한과 비교할 여건이 못 됩니다. 북한은 구형 잠수함 8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 전력의 핵심인 구축함은 한 척도 없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발사 훈련 등으로 대외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권력 핵심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직접 몰래 끌어다 놓은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목적이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고 들어왔겠는가라며 남한의 F-35 도입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급격히 벌어지는 군사력 격차를 비대칭 전력으로 메운다는 전략이지만 취약한 경제 구조와 외교적 고립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